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유년신수를 봐 나갈 때 기본적으로 어느 해를 그 해의 갖는 기운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완하는 방법이 아까 뭐라고요? 강약론이 아니다. 알죠? 강약론이 아니고 그런 구조론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둔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일주가 기축년을 만나면 식신을 만나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성이 입고함으로, 그죠? 정제가 입고함으로 새로운 일에 손을 대면 돈이 오히려 묶여버린다. 그죠? 묶여버려. 마누라가 건강할 것이다, 아플 것이다. 남자라면 마누라가 아플 것이다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 그 다음에 맞이하는 해의 어떤 모양새가 결국 귀결점이거든요. 축은 결국 인을 낳고, 인은 결국 무엇을 낳고? 묘를 낳는다. 이런, 그 다음 모르겠으면, 축 맞고 뭐 어쩌고 이런 모르겠으면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해를 보세요. 다가오는 거. 그걸 다가오는 걸 봐서, 아, 이쪽으로 귀결이 된다. 즉, 재성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절지에 떨어지는 모양으로 들어가고 있으니, 이 해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일을 벌리면 식신 쳐다보고 이렇게 가가지고 밥그릇 이러면서 돈 딱 집어넣자마자 어떻게 해요? 속았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연운상 이렇게 연결되는 작용. 그 다음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일주 같은 경우에 무일주는 뭐가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경이, 이 세상의 무기 중에 하나가 이 경인데 이게 뭐냐면 입고해서 식신이 입고해버리니까 진행하는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원활히 못하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불편과 고충을 겪어야 되는 상태. 가수가 목이 쉬었다. 그럼 자기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그게 뭐 겁자라서 나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겁자장은 기본적으로 있긴 있는데 이런 어떤 자기가 중요하게 쓰는 인자들이 묶였느냐, 절지에 떨어졌느냐, 이걸 갖다가 기본적인 환경으로 놓고, 유년을 해석을 해나가면, 크게 봐서는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심유학이 돼버리죠. 이렇게. 동일한 일간 따라서 비슷한 속성이 많이 발생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한 60~70%를 벌써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12신살. 그러니까 똑같은 무일주라도 미생이 있을 것이고, 그죠? 신생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그게 해결되거나 진행되는 방식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개별적인 운명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그대로 12신살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간지의 구조적인 어떤 틀, 이것에 의해서 80~90%가 짜져 있다는 거죠. 그럼 길하냐, 흉하냐? 길흉은 사실 이미 환경 속에서 농사를 좀 크게 짓는다, 작게 짓는다가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런 어떤 구조나 순서로 여러분들이 팔자를 해석해 나가야 일단 당신들 거를 본인 거를 한번 해보라니까요. 야, 이때 내가 왜 좋았지? 이때 왜 안 좋았지? 이걸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면 이때가 육친적으로 뭐라서 그렇다 이게 아니고 바로 이러한 어떤 그 기운적인 어떤 바탕에서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또 당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일을 하면서 처음에도 이게 제가 85년도부터 이 일을 시작해가지고 85년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손님 많았다니까요. 참 하여튼 지금 오늘도 올라오면서 그냥 먼 데서 온 사람들 하고 도망간다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전화한 게 뭐냐면 잘 보냈냐 이게 쫓는다 하면 이상하고 잘 좀 돌려보내드렸는데 뭐냐면 그래도 손님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가 많이 돼버린 거죠. 실관을 갖다가 제가 하여튼 작년 봄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한 8만 몇천 명 되더라고요. 한 8만 한 4~5천 명.
보통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를 보면 자기 나름대로 관법이 정리가 돼요. 정리되는데, 요때 85년도에서 87년도 정도까지가 이게 뭐냐면 격용론적 입장에서 팔자를 봤다는 거죠. 보니까 10명 중에 1명하고는 꼭 언쟁이 일어나더라 이거죠, 이게. 이게 책에는 이래 돼 있다, 이라고 아니다 하고. 이래 언쟁을 하다가 88년도부터 뭔가 이게 다른 방법이 뭐 없나. 이렇게 해서 88년도인가 제가 그 접했던 책이 사주첩경이에요. 그 사주첩경을 보니까, 이게 무슨, 뭔가 떠들말이 좀 많이 있더라 이거죠. 떠들말이. 일단 떠들말이, 그 첩경 보면, 이게 있으니까 이렇구나, 이게 있구나. 그죠? 이게 떠들말이 많이 있어서 이제 88년도, 89년도까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뭔가 팔자를 보는 방식이 사실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90년, 91년 중에 제가 이제 충청도 황간에 있는 이제 절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참선을 하던 중에 그냥 비몽사몽에 그냥 왁 쏟아지듯이 이 사주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1년도에 91년도 여름, 91년도도 여름이죠. 91년도 여름에 그냥. 87년도에는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이게 오행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금하고 목이 둘이 아니다. 수하고 화가 둘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밖으로 삐져나오는 놈이 화요, 도로 안으로 들어오면 수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요때 한참을 거품을 물고 이제 본 세월을 보는데, 이때에 이제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오행의 사람이 말하는 오행의 뜻을 알아는 거죠. 이게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요, 쇳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삐져 올라가는 놈이 목이요. 그걸 도로 데리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는 놈이 금이다. 그러니까 방향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걸 다르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 그냥 오행에 오류에 빠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행에 대한 어떤 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88, 9년도에는 이제 이게 소위 이제 팔자를 뭐냐면 기흉론이 아니라 내용을 채워주는 거죠. 삶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설 중심이 되는 거죠. 해설 중심. 기흉이 아니고. 그 다음에 91년도에 이르러서 제가 여러 가지 그 관법들을 새로 싹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92년도 이후에 이제 강의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그 이제 공부해 오신 것 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논리 체계들 있죠. 이런 것들 강의를 쭉 하면서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팔자를 보는 이제 관법들이 훨씬 편하고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런 팔자를 어차피 샘플이 하나 올라왔으니까 이런 팔자를 보는 관법도 뭐냐면 이거 지워놓고 볼 수 있다 했잖아요. 이거 지워놓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그 좌표론 할 때 했죠. 자,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일 것이다.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이게 도문예수문이잖아요. 도문예수문. 그죠? 도문예수문이면 아주 정신적인 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밖으로 튀어나가서 하는 어떤 요소, 두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관성으로 쓸지, 이걸 재성으로 쓸지 모르나. 이게 둘이 뭐 역마관계죠. 그죠? 이걸 관성으로 쓴다면 어떻게 해요? 직장이나 조직이 어디에요? 역마살에 관련된. 즉, 뭐 항공, 해운, 무역, 건설, 통신, 외교. 그죠? 이 역마살에 써먹는 분야의 일일 것이다. 이걸 놓고 계속 지지만 가지고 쭉 생각해 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를 먼저 분류해 놓고, 간지를 갖다가 붙여나가면, 정사의 신해죠. 간지를 붙여나가면 팔자 해석은요, 그냥 거의 한눈에 이렇게 확 이루어져요. 그런 연습을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잘라놓고 보시라 했잖아요. 잘라놓고 지지만 봐라.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여기에서 여기다. 그 다음에 샥 하면서 일간을 보자마자 바로 답은 이거. 이렇게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답을 찾아야
거짓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 있다니까요. 모르겠다 이런 거 팔자 가지고 같이 그냥 막 굴러가는 거 손님하고 앉아 있으면 모르겠다. 내가 모르니 네가 모르고 네가 모르니 나도 더 모르고 막 그래가 서로 떠들고 그래가 같이 들어가면서 잘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운명감 제가 이런 시절에 겪었다는 거죠. 실컷 한 떠들었는데 대충 맞추긴 맞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이게 뭐 때문에 이걸 내가 이게 말을 해서 맞췄지.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겁니다. 분명히 뭐 맞춰서 보내긴 보냈는데 내가 어째 뭘 보고 끼야 맞춰가지고 맞춰준 건지. 그게 뭐냐면 답의 범위라고 하는 거죠. 답의 범위. 답의 범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훈련을 해서 딱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요 안에. 요거는 확률이 매우 떨어지지만 있을 수 있음. 딱 이런 답을 내놓고, 이 사람이, 꼭 뭐냐면 쟁이처럼 하려고 하면 이 세 개 중 하나를 집어야 되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면 관상학적인 특성,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이렇게 집어 나가지만, 대체로 A, B, C, A에서 C 아니다. 이런 정도만 해도 상대방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건 충분하기 때문에, 요 범주만이라도 정확하게 이제 잡아주는 훈련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은, 자, 답을 알았으니 답 아닌 거짓말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거짓말. 손님들이 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잘 되기 어려운데, 잘 되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뭐, 말 없이, 묵묵도만 말 없이 잘 될 수 있다고. 이미 뭐, 자기들 답을 가져왔잖아요. 올해 시험 보는데 붙겠습니까? 이러면. 글쎄, 힘들 거 이라면 돌팔이. 이러면서. 왜냐면 손님들이라는 게 질문과 답을 같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질문과 답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뭔가 자기가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온 거다는 거죠. 그런데 좋다 소리 안 해주고 오히려 막 시원찮다. 그러면 이제 살살 속된 말로 꼬아야 되는데 꼬으려면 이제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답을 알아야 거짓말을 하지. 이게 참말인지 구분을 못하고 상담을 해버린다. 그런 상담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기가 확신이 없을 때는 이런 데 전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전제를 붙이고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하면 우리가 약간 유보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죠. 근데 답을 알면 또 승부를 자꾸 띄어보는 거라요. 막 어떤 때는 이렇게 보통 이제 실관을 할 때 막 자신감이 생겨 있잖아요. 막 자기가 남들고 이론적으로 이제 쫙 정리가 잘 돼 그러면 막 죽는다. 딱 그래 끝을 내버려요. 예? 이런다 봐. 막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까지 이제 가는데 제가 89년도에 이제 그렇게 많이 했다. 89년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예요. 막 당신 서방 올해 꼭 죽을 거다. 죽을 거니까 올해 지금부터 보험을 들어라. 그리고 실제로 그해 연말에 보험을 타먹었다니까요. 이게 큰 범죄인데, 일종의 범죄 행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운명이라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뭐 어떤, 모든 사람들의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죽을 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그런 기분 보였을 때, 당신 서방 죽을 거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보험이라도 들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해 보험 타왔는데, 뭐 담배 한 보로 들고 오긴 들고 왔던데, 그게 이제 그 담배 한 보로 들고 왔으니까 제가 기억을 하죠. 그런 식으로, 이 죽는다, 막 승부를 띄우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그게 이제 답이 명하면,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더라, 이게 두 번 죽이는 꼴. 어차피 죽을 사람을 죽는다고 해가지고 이미 한 번 자기 집에 가가 펑펑 울었다 이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보험이라도 들어가지고, 뭐, 자기가 나머지 애들하고 살 길은 마련했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쇼크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먹은 거죠. 먹고, 그 뒤에 정말 죽으니까 또 통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 답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접근해야 되지만, 그 범주 정도라도 어느 정도는 딱 틀을 지어 놓고,
이렇게 이 삶에 유익한 거짓말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 거짓말도 자유롭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어느 대가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막 소년의 꿈을 가지고 막 왔을 때에 막 앞으로 잘하면 막 일국의 차관 이상이 될 것이다 딱 해놓고 그렇게 다 메모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조화가 막 열심히 한다 아닙니까? 근데 일국 차관은 그냥 뭐 거의 뭐 직장생활 뭐 고시 안 되고 해가지고 뭐 직장생활 얄궂게 하다가 한 17년 만에 자기 찾아간 거예요. 나이 20몇 살 때 물으러 갔다가 17년 만에 딱 찾아가니까 묻지도 않고 가만히 어차피 벼슬길은 순탄치 아니하고 직장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부인과 동업하여 장사를 하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마침표 찍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해설을 갖다가 적은 종이를 주니까 아니 선생님 제가 한 20년 전에 와서 봤을 때는 제가 일국 차관이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되겠네. 야 이놈아 내가 그때 내가 그 말을 내가 안 했으면 네가 나를 돌팔이라 했을 거다. 그때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런 운명의 삶이 펼쳐진다고 생각했으면 그 자리에서 역사를 잡고 싸웠을 것이다. 그런데 20년 지나가지고 한 18년 만에 딱 찾아왔는데 자기 살아온 내용을 쭉 그대로 쓰니까 막 할 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네가 내 말을 듣겠느냐 하게 되는 거죠. 네가 내 말을 듣는다 하면 앞으로 부자로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을 제시하마. 그죠? 그러니까 저도 경험이 옛날 89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양반 동서지간에 사업을 하러 간 거예요. 동서지간에. 근데 한 사람은 운이 좋고, 한 사람은 운이 나쁘다는. 이게 동업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나. 희한하다. 이랬는데, 이 한 사람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에서 자기가 대리점권을 따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냐면 돈을 대기로 한 거예요. 자, 돈을 댔다. 돈을 대가지고 장사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데 자기는 정작 할 일이 없는 거라. 매장에 나가도 뭐 노하우가 없으니까 뭐. 이 양반은 그 대기업에서 20년 동안 자기 그 업계에 있었으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하니까. 막 형님은 나오지 마소야 된 거죠. 동서지간인데. 그래갖고 뭐 나가서 할 일도 없고 뭐 또 뭐 알아야 뭐 점원들을 갖다가 뭐 조지든지 뭐 할 건데 뭐 그것도 안 되고. 결국은 그냥 안 나가고 그 배당금만 받은 거예요. 배당금만. 배당금만 한 1년 받다가 이거 막 이 짓은 계속 못 하겠다 그래가 막 정리하자 된 거죠. 정리하자.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여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은 거예요. 그때가 1988년도인가 9년도 8년도 아마 쯤이었는데 집을 팔은 거예요. 집을 팔아가지고 여기에 돈을 갖다가 뭐 하여튼 뭐 2억인가 됐는데 장사는 잘 되고. 그래가 정리하자 하니까 이 양반이 그 목돈이 어디 있어. 장사는 되고 있지만 막 돈을 쪼개서 줄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작 쪼개받아 집을 돌아다 살라 하니까 88, 89년, 90년대 막 집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자기가 막 1억 몇천 받고 팔았던 집이 뭐 2억 원을 줘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새빵으로 전전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게 다 바른 말 다 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이 양반은 좋고 이 양반은 나쁘다. 이래가 결국은 뭐냐면 이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 그랬다 이거요. 그 점 보는 자리에 참 돌팔이도 희한하다. 혹시 다 같이 동업할 건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다. 뭐 결국은 뒤에 이제 이 양반 혼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결국은 또 뒤에 잘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완전 다시 자리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참말을 다 못하면서 조절해야 될 때가 많이 실제 실관할 때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답은. 이 양반이 다시 찾아왔을 때에 이 양반이 그래도 그 순간에는 아쉬웠지만 상식도 없는 돌팔이다 했지만 결국 나름대로 안 좋다라고 하는 답은 어느 정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그럼 우리를 웃자면 되느냐. 이렇게 식으로 해서 결국 오랜 2년 동안 우리가 고객으로서 찾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답이라는 것이 하나만이 답이 아니고 살아온 삶의 어떤 선택은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이 답의 범주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놓는 데에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실관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요 범주 밖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범주 밖에. 나름대로 좀 정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는 거, 이때 뭐라고 할 거냐. 모른다 이야기는 모른다. 모르겠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모르겠다. 대가일수록 뭐냐. 모르겠다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수출을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일이 잘 되겠습니까? 복잡하잖아요. 아마 그런 거 모르겠고. 하여튼 돈은 좀 들어온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까지 내가 전부 다 추적을 해서 따라가서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역학이 주는 어떤 결론. 역학이 주는 결론적인 어떤 그 모양새를 우리가 답으로서 추출해내는 이게 여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도사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도사도 모르는 게 많다. 이렇게 전제해놓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버려야 결국 뒤에 있는 손님들이 그걸 가지고 원성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알긴 아는데 요건 좀 애매하다 그러면 애매하다 표현을 그대로 해주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사는 결론이 뭐냐면 애매하게 끝나더라니까요. 애매하게. 장사를 할까요 말까요 했는데 참 운이 애매하다. 그러면 뭐냐면 장사를 했는데 뭐 잘 되는 것도 뭐 조금 잘 되다가 좀 시원찮다가 이래가 정리를 했다 이거죠. 뭐 큰 손해는 없이 정리를 했다. 이게 애매한 거죠. 애매한. 선생님 운이 좋다는 말입니까 안 좋다는 말 이런 말에 꼬이지 말라는 거예요. 명리적으로 운이 애매하면 애매하다. 그렇게 우리가 그 답을 갖다가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훈련이 좀 돼 있어야 손님들 다 안 꼬인다니까요. 손님들이 어떤 줄 압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 이번에 뭐 어쩌고 뭐 이거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근데 어려울 건데 이러면 그러면 요래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요 우리 알을 갖다가 명의를 내세워가 하면 안 됩니까? 이래 산다. 그래도 돈은 이게 다 운이라는 거, 이게 돈주인 운을 따라가거든, 이러면. 그러면은 내가 서방 앞으로 뭘 해가지고, 서방님이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양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속으로, 이거 썩을 되나.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고 왔으면, 뭐 하려고 물어보라, 이제나. 그래서, 니 알아서 해라. 속으로 그렇게 하지, 속으로. 그렇지만은, 끝까지 말은 뭐냐면은, 글쎄, 그래도 운이 별로 때, 막, 무리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튀라고 해서 나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참 실관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참 많은 걸 갖다 참 하게 되는데, 우리 실제 뭐 샘플을 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뭐 해보면 좋겠는데, 그걸 하기에는 시간을 워낙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 실관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미 이제 좀 나름대로 단계되어 있고 제 논법을 아시니까, 그게 실관을 한 책들을 많이, 요새 현대판으로 있죠. 뭐 제 책에도 그는 고춘편에 별로 없지만 제가 뒤에 이제 추편 같은 데는 이제 전부 다 실관이에요. 실제 샘플을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를 정리 중인데, 실관을 현대인들의 사주를 실관을 많이 해놓은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나갈 때 제가 그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자 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날 문득 이제, 좀 자유가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더 빨리 여러분들 시간을 주는 방법은 실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짜로라도 봐라. 공짜로 봐라. 공짜로라도 주변 사람을 봐주라니까요. 내가 지금 공부 중인데, 너 이거 맞아? 이러고, 예. 이거 맞구나.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틀렸다, 이거죠. 왜 틀렸을까요? 다 누워서 이제 보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런 인자인데 이렇게 살고 있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간지 구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놓치고 있던 논리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실관을 많이 해나가면서부터 이제 파괴력이 여러분이 이 태권도를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태권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관을 많이. 그래서 제가 한테서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사적으로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공부됐지만 무조건 막 저 노땡 시키잖아요. 노땡. 저 지금 부천에 강의 듣는 분 중에도 그 중에도 뭐 이분 초보예요. 초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풀어드리고 막 이랬는데. 이분
노땡이다. 초보예요, 초보. 잘 됐다. 무조건 노땡으로 나가라. 그런데 이 노땡을 내보내서 해보세요 해놓으니까 이 양반이 뭐 실력이 부쩍 올라오는 거예요. 질문도 수준이 부쩍 올라온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 뒷골목에서 두드리만 한번 맞아봐야, 태권도가 저절로 딱 배워진다니까, 이제 주먹 날라오면 딱 맞고, 탈락하고, 어떤 그런 게 우리 이제, 이 학문은 막 지극히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빨리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론들의 논리들을, 이제 결국 이게 자꾸 때려야 되는 거죠. 아, 맞다, 이거다. 이게,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공부하던 게 현장에 가볼 때에 이게 자기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해보시기로 하고, 이번 학기는 사실 더 이상 진도를 내기가 좀 힘드니까, 아무튼, 제가 짬나는 대로 도움 드릴 테니까, 저희 사무실이나, 사무실인데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질문 응답 이런 게 올려져 있는 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홍익TV라는 그 사이트에 가 있는 자료들도 있고, 여기 있는 자료들도 있고 하는데,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 그대로 딴 놈도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 하는 고민이나 내가 하는 고민 공부하면서 비슷비슷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공부가, 어쨌든 지금 여러분은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단에 안 오고 이렇게 강의하러 안 다녀도 제 살기도 바쁜 처진데, 근데 하는 이유는 뭐냐? 시간을 이렇게, 좀 비효율적으로 쓰고 계셔가지고, 그런 걸 조금이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요. 사실 이때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결국은 6년 뒤에야, 진짜 눈알 빠지게 앉아나서나 이거 생각만 했다니까요. 앉아나서나. 이게 우리가 당구 배울 때 당구장님 돌아가잖아요. 앉아나서나 이 생각해가 6년 만에 나름대로 관법을 터득했는데, 이건 제가 아까 정리해드린 건 이런 어떤 고뇌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함축적인 어떤 논리들을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시간을 줄이려고 애쓰는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좀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 욕심을 내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